5페이지죠.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원래 잘 나옵니다.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원가 계산. 이거는 원래 시험 때 잘 나오는 범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이 있었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었죠. 그래서 개별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어디에 쓰죠? 싼 거에 쓰죠. 그래서 종합은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틀린 거 물어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개별은 원가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어놨죠? 네, 비교적 단순하여 경제적이다. 그 경제적인 거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종합원가 계산을 많이 해요. 왜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공정. 뭐 나왔어요? 공정 나왔죠. 우리 공정 나오면 뭐였죠? 네, 공정 나오면은 종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보실 게 3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되는데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 많이 했었냐면은 항상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이 되는 거세요. 왜냐면 1, 3번에 실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요거 보셔야 됩니다. 모를 때에는 지문에 항상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힌트가 있다고요? 지문에.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유심히 잘 보시면 예정 배부라고 써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무슨 배부요? 예정 배부.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다? 실제야. 그 다음에 지문에 무슨 배부라고 나와요? 예정 배부. 그러면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만약에 나오시면.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에다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이게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없고 종합원가. 1번 보시면은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이죠. 요런 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완성품 환산량은 개별이 아니고 종합이죠. 네, 그래서 거기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특히 시험장 가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장난 심해요. 그래서 말 갖고 장난 좀 잘 치니까 거기에 있는 말뜻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1번이죠. 동종 제품. 뭐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워낙 많이 풀어봤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있었죠. 그것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조부문비 문제 6페이지세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있었죠.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뭐 하자? 정하자.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뭐예요? 정확해요. 근데 계산은 뭐 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어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배부법이라 그랬죠? 직접 배부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부문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부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모한 방법이라고요? 정확한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4번은 상호가 아니고 뭐죠?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있습니다. 3번 문제로 제가 직접 배부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배부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저기 단계 배부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거는 단계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직접이에요.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직접 배부법 3번 보시면 일단 수선 부문하고 무슨 부문 있죠? 관리 부문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수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나눠줘야 되는데 수선이 현재 8만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8만원. 그리고 원래는 20%, 40%, 40%인데 20%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배부법에서요? 직접 배부법에서는 보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분수로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80분의 40. 그래서 4만원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게 어디냐면은 이거 안 적어드렸네요. 조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만원 곱하기 여기도 20은 없다라고 보면은 40, 40이잖아요. 40, 40 더하면 얼마예요? 80. 그래서 80분의 4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도 4만원 나와요. 요게 절단.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무슨 배부법이라 그런다고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제가 관리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보시고 그 다음 방법인 단계 배부법으로 구해보세요. 그래서 관리는 원래는 50대, 20대, 30인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50이 없으니까 20하고 몇이 있는 거예요? 30. 그래서 항상 제가 분수 써드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는 합계 쓰는 거예요. 20에다 30 더하면 얼마예요? 50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위에는 뭐를 적냐면 해당되는 거 적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 조립이죠. 조립이 그러면 50 중에 몇을 가지고 있죠? 20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8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만원. 그러면은 여기도 4만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여기는 4만원. 여기가 절단.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적어주세요. 보조에다가는 간접, 제조에다가는 직접.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나눠줄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입니다. 이건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2분 드릴 테니까 요 문제 가지고 단계 배분법을 하시는데요. 수선 먼저 배분하세요. 뭐 먼저요? 수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뭐 먼저 배분한다고요? 수선. 그래서 수선이 현재 8만원. 그래서 처음 배분해 줄 때에는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단계 배분법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 40, 40이잖아요. 20, 40, 40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20 하면 16,000원. 요게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8만원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2,000원. 요게 조립. 그 다음에 8만원 곱하기 80분의 80이 아니고 100분의 40. 그래서 32,000원. 요게 절단. 이렇게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배분법은요? 단계 배분법은.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거기 보시면은요. 보시면 수선 끝났으니까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원래는 10만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1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은 좀 전에 16,000원을 받았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16,000원. 요 받은 것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저거랑 똑같아요. 직접 배분법이랑. 그래서 원래는 50, 20, 30인데 5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요. 저기 어디 갔냐? 11만 6천원 나누기 50 곱하기 20 하면 46,400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 다음에 두 번째 10만원 더하기 좀 전에 16,000원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50분의 여기는 얼마예요? 30이에요. 왜냐면 거기 20, 30이잖아요. 그래서 5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1만 6천원 나누기 50 곱하기 30 하면은 6만 9,600원 나와요. 요게 어디요? 절단.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걸 무슨 배분법이라 그래요? 단계 배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연습 삼아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부터도 또 이제 계산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제조 간접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2번은 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항상 우리가 나눠줄 때는요. 이 제조간접비 나눠줄 때는 기준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 왜냐하면 우리가 나눠줄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뭐 해줘야 되죠?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작업시간법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은 10만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총 1000시간이래요. 몇 시간이요? 1000시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101이죠. 101은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러면은 5만원 나와요.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줄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눠줄 건데 몇 분의 몇 요거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분의 몇 계산하실 때는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1000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 그래서 1000분의 500.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요번에는 2번 문제 있죠. 몇 번 문제요? 2번 문제 한번 계산 공식 적어서 구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2번 보시면 얼마를 나눠줄 거예요? 70만원. 그리고 항상 분수 적으실 때는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를 기억하시냐면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기준이 노무비 시간, 아니, 그 노무비 기준인데 노무비 총액이 50이래요. 얼마래요? 50.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갑제품이죠. 갑제품은 얼마죠? 30이죠. 그래서 50분의 30. 그러면은 42,000원이 아니라 42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리고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몇 분의 몇. 그래서 항상 아래쪽에는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푸시려면 이런 공식을 좀 잘 만드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노무비. 무슨 비야? 노무비. 우리 외운 거에 이거 있었어요. 잘 안 써먹었는데 지금까지 한 2번 정도밖에 안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워낙에 잘 안 내는 편이라. 그래서 보시면은요, 노무비 계정이라고 있었어요. 무슨 비 계정이요? 노무비 또는 제조 경비라고 있었을 거예요. 외운 것 중에. 그래서 거기 차변에다가 한 3가지 쓴다 그랬죠. 전월, 선금액,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 요렇게 몇 가지 적었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10만원을 드렸대요. 그래서 요 10만원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월 지급액 1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근로자 B에게는 노무비 3만원을 미지급하셨대요. 그러면 안 준 거죠? 당월 미지급액 얼마 안 드렸다고요? 3만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성금 노무비 얼마가 포함되어 있대요? 네, 5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요거는 당월 성금액이에요. 뭐라고요? 당월 성금액. 그래서 당월 성금액은 얼마예요? 5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는 아셔야 되냐면은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대변이 얼마 부족해요? 8만원 부족해요. 얼마 부족하다고요? 8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워낙에 아주 잘 내는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총. 우리 총 나오면 긴 거 써야 돼요? 짧은 거 써야 돼요? 짧은 거 써야 되죠. 그래서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오고요.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근데 이거 갖고 답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요번에는 제품. 제품은 손익 계산서라고 했었었죠? 네. 그래서 차변에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산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초 제품이 얼마예요? 500. 그다음에 저기 기말 제품이 얼마예요? 300.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00. 그다음에 단기총이 1000. 매출원가가 1200. 그러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차변이 1000 부족하고 여기 대변이 1000이니까 차변에 200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요? 200만원. 2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T자 잘 외우고 계십시오. T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실게. 거기 밑에 보시면 정상적인 원인으로 감모 손실 있죠. 무슨 손실 있으세요? 감모 손실. 우리 이거는 여러 번 풀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모 손실에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이니까 매출 원가에다가 뭐 한다고요?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요것도 은근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의사결정이라고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우리 어젠가 그저께 푸른 거에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메모런가. 그래서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요? 옛날 거. 그래서 쓸 때 없어.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회비용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기회원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라고요? 큰 거. 우리가 얼마 전에 푼 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효익이 큰 게 아니고 평균이라고 나왔었어요. 평균치라고. 그래서 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 결정과 직접적으로 뭐 하시겠대요?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고려 중인 대안들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메모런가는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제일 끝에 가장 뭐 하는 거래요? 작은 거래요. 근데 가장 작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가장 큰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했는데 괜히 한 거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도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뭐 하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한번 쭉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거 맞추고 그 다음에 실기 조금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이거 외운 적 있을 겁니다. 뭐 외운 적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특징.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는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 소비지국이 아니고 개별 소비세 전 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과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과세. 그래서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네 가지 있어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인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공매 및 경매는 강제성이어야 돼요. 솔직히 대부분 거의 다 강제기는 해요. 공경매에 넘어가면은 대부분 저거라 그랬잖아요. 빨간 딱지.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 몇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 됐고 저기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은근.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여, 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 이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인데 요거는 간접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접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마지막으로 종업원 뭐요? 봉사료. 그래서 거기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저거 남았구나. 불공. 불공에는 접대비 있었죠.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우리 1000cc까지를 경차라 그래요. 1000cc 이하. 그 다음에 무슨 차 제외요?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몇 인승은 까지는 안 된다고요? 8인승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봉고차나 이런 건. 근데 8인승보다 안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불공이라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그래서 토지 더하기 모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개인만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 8천만원.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4,800만원보다 작을 때에는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할 필요 없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신고는 해야 돼요. 얼마 벌었는지는. 근데 4,800이 안 되면 납부는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우리 개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여기도 누구만 되는 거예요? 개인만 됩니다. 누구만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몇 프로요? 1.3%. 그 다음에 얼마 한도? 1000만원. 그 다음에 예정 고지납부라고 있어요. 무슨 납부요? 고지납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예정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도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고 직전용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3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필요 있다 그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면은 금액이 뭐하니까요?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몇 급이었어요? 1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기 세무할 때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요거예요. 몇 번이냐면 2번. 왜냐면 우리 애누리하고 환입은 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게 2번 요거는 부가가치세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암기하면은 맞출확률이 좀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요것도 2번이에요. 왜냐면 1번에 애누리하고 한입은 빼야 되고 국고보조금 안 된다 그랬고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요건 좀 암기하고 관련성이 좀 커집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답 먼저 풀고 좀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3번 보시면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인력월이라는 게 한 달치씩 발행하는 거예요. 몇 달치씩이요? 한 달치씩. 그래서 한 달치씩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치씩 발행을 하려면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앞에 적는 거 보셔도 돼요. 지금부터 조금 몇 가지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저기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말고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거기 저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밑에 찍찍 그어놓은 거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 20일.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신고를 똑바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여기도 20일 이내예요. 그래서 서류 중에는 며칠이 많다고요? 20일.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원래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물건 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결론은 며칠까지 신고하면 된다?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무조건 뭘로 발행해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라.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요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일명 매출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가 넘었을 때요? 3억으로 넘으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하나 더 봐드려야 되는 게 저거 됐고, 다음 달 10일까지. 네,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인데, 실기는 뭐 위주로 볼 거냐면은요, 그냥 조심하셔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간이 많이 안 남았을 때는요, 뭐 위주로 보는 게 좋냐면, 쉬운 거 위주로 보세요. 쉬운 거 안 틀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다 보면은 아는 건데 틀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체크해서 한 번씩 더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요게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무슨 재무제표요?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우리 연결재무제표 순서가 이렇게 됐었죠. 첫 번째로 어디요? 재무 상태표. 근데 얘는 못 틀렸을 때 기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마지막으로 어디요? 재무 상태표. 요건 우리 여러 번 봤죠. 그래서 꼭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오늘은 그냥 주의사항 위주로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보면 회사 등록 정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등록 정정이요? 회사 등록 정정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 봐보세요. 요즘엔 좀 잘 안 내는 케이스긴 한데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요 위에 회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거 보고 틀리는 거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고치는 거는 다 잘 하시거든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근데 거기 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양천세무서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세무서장이요? 양천세무세장. 그거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세무서라고 있어요. 무슨 세무서요? 사업장 관할세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잘은 안 내요. 요즘엔 예전에 너무 많이 내서 사람들이 잘 풀어갖고. 그래서 거기 한 번 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긴 크게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잠깐 앞에 봐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문제 1번은 무조건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 기초정보관리 있죠? 그리고 여기 뭐요? 정기분, 재무, 제표. 이 외는 안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넣으실 때는 F 몇이 중요하다고요? F2. 그것도 좀 잘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4시부터 거기 나머지 거 쭉 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 쭉 보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